자, 그래서 78쪽에 앞에는 이제 물질이 그 원소들이 생기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과 화학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진다까지 했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각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다양성, 뭐 우리 생활과 신소재, 첨단 과학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제 쓰이고 있는가, 거기까지 갈 거예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산소, 규소 이런 애가 많고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고, 생명체는 탄소, 산소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탄소, 화합물 이런 게 많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물질들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 분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초전도체나 뭐 그래핀이나 반도체 이런 신소재에 대해서 또 배울 거야. 신소재에 대해서. 자, 그래서 넘겨보면 옆에 있군요. 79쪽. 지각과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요거는 사실 뭐냐면 얘는 개코 도마뱀이라고 해서 뭐 어떤 도마뱀의 발이야. 근데 이게 벨벳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유리창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야 이게 사실. 이거 선생님이 언제 영상으로 보여준 적 있을까? 아 여기 있네. 깜짝 놀랐어. 여기 눈이 있었네. 하여튼 이 도마뱀이 이게 되게 희한하게 접착력이 있어가지고요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되게 현미경으로 보잖아. 그럼 되게 미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면은 더 신기한데. 자, 아무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앞에서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빅뱅 이후 수소와 헬륨이 생겼고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별에서 일단은 우리는 근데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태양계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한번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구리나 아연이나 무슨 아이오딘 뭐 요런 애들이 지구에 현재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태양계 형성 전에 초신성 폭발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 그런 원소들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서 성간 물질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뭉쳐가지고 태양계의 성운이 되고, 그거로부터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 우주는 수소가 제일 많아요. 여전히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륨.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 내 생각에는 좀 우리 우주가 좀 젊은 우주 같아. 수소, 헬륨이 아직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철이나 이런 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별 내부에서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철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소 비율이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 우주는 좀 젊은 우주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제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계 질량의 99%를 차지해요. 태양계 질량이. 나머지 행성들 다 목성, 토성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1%밖에 안 돼. 근데 이 태양이 수소가 대부분이야. 태양이 수소와 헬륨이 한 3대 1 정도 돼요. 한 3대 1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헬륨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수소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봐도 수소가 제일 많은 거죠. 지구에 있는 원소들 다 합쳐봤자 뭐 태양의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우주는 수소가 제일 많다.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철이 제일 많아요. 철. 핵에 철이 많기 때문에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와 규소가 많은데 이 산소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석을 구성하고 있거나 이런 산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요 순서로 제일 많습니다. 예. 지구에는 그렇다라는 거고 지각에는 철이 제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배웠어요. 예. 지구가 처음에 생성됐을 때 마그마의 바다 시절이 있었어.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전부 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무거운 원소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철이나 니켈들. 근데 가벼운 원소들은 떠 있다가 식어서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에는 철이 4등이야, 4등. 철이 4등이고 가벼운 원소들,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 산소나 규소, 알루미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SiO2라고 해서 규산염 광물이 돼요. 돌멩이야, 돌멩이. 돌멩이가 SiO2로 돼 있어요. 돌멩이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근데 우리가 숨 쉬는 산소는 아니고 이제 산소 원소가 포함되어서 어떤 물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체의 한 60%, 70% 가까이 물로 돼 있어요, 물. 근데 이렇게 쓰면은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니까 수소가 제일 많아 보이지만 질량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개수비로는 수소가 제일 많은 건데요. 질량비로 따지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야. 수소의 원자량이 1. 근데 2개가 붙어 있어요. 수소는. 근데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야. 그래서 질량비가 얼마가 되냐면 1대 8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가 더 많아도 산소 자체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생명체는 61%가 산소로 되어 있고 수소가 10% 되어 있고 탄소는 왜 많냐면 탄소는 나머지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지방이라던가 탄수화물 이런 애들이 탄소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2번째로 많아요. 이런 존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 탄생과 진화. 원시 지구에서 원시 바다에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무기물은 뭐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고요.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야. 그래서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나 뭐 물이나 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나 뭐 요런 애들이 무기물이야, 무기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은 아미노산 뭐 이런 유기물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해야지 단백질이 돼요. 그래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이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하여 오늘과 같이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하였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90여 종이에요. 90여 종. 1번이 수소고 92번이 우라늄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그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20여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은 산소가 가장 높고 규소가 2번째로 높아서 두 원소의 질량비가 70%가 넘는다. 이게 암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을 해서. 한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산소가 가장 많고 탄소가 2번째로 높다.
탄소는 지각에서는 비율이 낮지만 생명체에서는 비율이 높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체가.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거는 산소예요. 공통적으로 산소가 제일 많다. 이것은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대부분 산소 규소가 주성분인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또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생명체는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과 같은 유기물인데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제일 많아요. 탄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물이 질량으로 따지면 더 많으니까 물에 들어있는 원소인 산소가 제일 많은 거죠. 어찌됐건 탄소가 생명체 내에서는 질량비가 23%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아셔야 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생명체는 지구에서 탄생하여 진화하여 왔으므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당연히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로부터 비롯된 건 맞죠. 지구에 있는 원소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과 같다. 자, 그래서 우주는 이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지구는 철이 많고요.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이 많고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고 지각을 구성한 암석은 주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탄소가 제일 많고 생명체는 탄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의 비율이 매우 높다. 수소와 헬륨의 기원은 빅뱅이고요. 탄소, 산소, 규소, 철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철보다 무거우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규소 화합물. 잠깐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있어봐봐.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묻어갖고 그 키트 받으려고 왔어요. 알아요. 잠깐만요. 자, 이거 마저 할게요. 그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화합물은 암석의 주성분이에요. 암석. 예.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그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요.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광물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또 합니다. 암석이 그 광물이 되게 많은데 그 광물 중에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조암 광물의 또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이에요.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 92%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골격이에요. 이 규산염 사면체를 그냥 독립형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를 공유 결합하면서 사슬 구조로 있느냐 복사슬 구조로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판상으로 있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암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암석이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 광물이 생기는 거야. 예.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용, 장석. 근데 다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뭐냐면 규산염 사면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규소와 산소는 둘 다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는 비금속이고 규소는 준금속이긴 한데 어찌됐든 금속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소가 한 개가 있고 주변에 4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면체 모양이에요. 정사면체.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하는 -4가 돼. 이 규소가 전하가 이제 뭐 4 플러스가 되는데요. 예. 나머지 애가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전하량은 -4가 돼요. 그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인접하는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산소를 공유를 해요. 그럼으로써 다양한 규산염 광물을 형성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다를 아셔야 돼요. 예. 근데 규산염 사면체가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는 애들, 독립형 구조라고 해요. 독립형 구조.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이온, 금속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고, 단사슬 구조는 이 빨간 애가 산소인데 이 산소를 공유를 하는 거야. 공유. 산소를 공유를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단사슬 구조고, 단사슬 구조에는 희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사슬 구조는 단사슬 구조가 이렇게 이중으로 연결된 건데, 여기에서는 평균적으로 산소가 2개씩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단사슬 구조에서는 산소 2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얘는 2개인데 얘는 또 3개야. 이렇게. 이해 가나? 얘는 공유결합하고 있는 산소가 2개인데 얘는 3개야. 이렇게. 그래서 2개에서 3개의 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하여 이중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복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광물입니다. 그런 거에는 각섬석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판상 구조는 3개, 하나 둘 셋 다 3개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판상으로 되어 있는 애가 판상 구조고, 그런 애는 흑음모가 있어요. 흑음모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 판으로 쪼개져요. 판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상 구조는 흑음모가 있고,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4개가 산소 4개가 다른 애들이랑 결합되어 있어서 여기 4개가 돼 있죠. 하나, 둘, 셋, 4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네. 그런 게 석영이나 장석. 사실 석영이나 장석이 제일 단단해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다. 제일 많은 게 장석이라고 하는 애예요. 사장석이나 정장석. 그리고 석영이 2번째. 그 다음에 휘석, 요런 애들이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 같은 거 보면은 하얀색 물질이 더 많아. 그런 게 장석이야, 장석. 그리고 좀 반짝반짝하는 게 이제 석영이에요. 석영이 많고, 그 다음에 흑음모 이런 것도 들어있긴 하지. 자, 넘겨보시면 이제 규칙적으로 결합이 형성된 규산염 광물, 흑음모는요 한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판으로 요 판 밑에 있는 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쪼개져요. 판상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망상 구조로 되어 있거나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은 쪼개지지 않고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쪼개지는 건 아니고 그냥 깨집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를 쪼개짐이라고 하고, 단사슬 구조인 휘석이나 복사슬 구조인 각삼석 이런 애들은 기둥 모양의 결정을 보이며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데, 판상 구조인 흑음모는 얇은 판이 커서 판이 켜켜이 쌓인 형태로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요런 원래 구조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네 둘은 두 방향 쪼개짐이 일어나고, 판상 구조인 얘는 한 방향 쪼개짐이고, 독립형과 망상 구조는 쪼개지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요. 깨짐.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깨지는 현상인데, 독립형 구조와 강남석하고요, 망상 구조로 되는 석영은 깨집니다. 일정하게 갈라지는 건 아니다. 화학적 풍화, 풍화 작용을 잘 견디는 거는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석영이 제일 화학적 풍화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4개를 공유 결합하면서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니 강의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은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광물의 92%가 규산염 광물이다.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한 건데 정사면체 모양이고, 하여튼 뭐 -4의 전하량 같습니다. 독립형 구조에는 감남석,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섬석, 판상 구조 흑음모, 망상 구조에 석영과 장석이 있다. 외울 수밖에 없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모두 탄소를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는 탄소가 있어. 탄소. 까만 애가 탄소거든요. 탄소 골격에 뭐 산소가 끼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곁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다. 탄소가 있죠. 탄소가. 그래서 탄소.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이고요. 양성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도 6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으니까 뭐야? 이게 14족이 되겠죠. 14족이면서 원자과 전자는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개가 있는 경우는,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1개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잘 될 거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뭐 한 6개, 7개 있다. 그럼 음이온이 잘 될 거야. 근데 4개는 되게 애매한 거야. 4개를 다 떨어뜨리기도 그렇고 4개를 다 붙이기도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을 안 해요. 떨어지거나 뭐 붙이거나 이러질 않고 이온 결합을 안 하고 공유 결합을 합니다. 다른 원소와 다양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어요. 결합을 4개.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어요. 2개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요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결합을 4개나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결합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이어진 거는 그냥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이게 가지에 달린 모양이 있고 고리 모양도 형성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탄소가 지금 6개씩 그려놨는데 요 애랑 요 애랑 요 애랑 달라요. 성질이 다. 그 모양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중결합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삼중결합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또 성질이 다 달라요. 이중결합, 단위결합, 삼중결합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뭐 결합을 4개를 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애야 얘가. 얘랑 얘랑 달라요. 염소가 하나 또 결합을 해서 또 달라. 되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나머지 화합물보다 훨씬 많아요. 뭐 한 3천만 가지 정도 화합물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2천만 가지 이상 뭐 이런 거는 다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생명체와 탄소 화합물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 있고, 그 애들이 이제 수소, 산소 뭐 이런 다양한 애들하고 결합을 해서 다양한 어떤 결합을 해서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단백질도 탄소화합물이고요, 지질도 탄소화합물이에요. 뭐 탄수화물도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모두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 다른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음식물도 탄소화물로 되어 있고요. 탄소화물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에는 물 빼고 거의 다 안 돼, 사실은. 물이랑 뼈 뭐 이런 거 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고요. 탄소는 원자 1개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고, 다른 원소들과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탄소화물은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이 되며, 뭐 밥이나 이런 것도 탄소화물이야.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 핵산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규소나 탄소는 공통적인 게 둘 다 14족이에요. 14족.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죠. 이렇게. 근데 규소는 지각에 많은 거고 탄소는 생명체에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화합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있고, 광물을 이룰 때는 이제 규소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소가. 요거는 읽어보면 하네요. 규소보다 탄소가 생명체의 주요 원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규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같지만 원자 반지름은 규소가 더 큽니다. 예. 그에 따라 규소 화합물은 탄소 화합물보다 분자가 크다.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의 크기도 커져야 하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와 환경 사이의 물질 교환 효율이 크게 감소하여 생명활동의 유지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탄소가 더 생명체 내에서 쓰기가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규소 화합물은 탄소 화합물보다 결합 강도가 강하다. 돌멩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물질 대사를 해야 돼, 생명체들이. 그때 이제 이 결합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탄소는 다른 탄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탄소 골격을 만들고, 이에 다양한 원소가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규소보다는 생명체를 구성하기에는 탄소가 적합하다라는 말이죠. 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 아이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같이 할게요. 여기 A와 B는 어떤 원소냐?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가 많고 지구에서. 근데 지각에서도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가 두 번째입니다. A는 산소, B는 규소. 지각과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이다. 맞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었다. 맞습니다. 지구에서 있는 물질이 생명체를 구성한 거 맞지? 지각에는 규소가, 생명체에는 탄소가 주요 구성 원소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얘가 규소고 얘가 산소예요. 아, 탄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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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5O. 자, 얘는 규산염 다면체고요. 가운데 있는 게 규소입니다. 바깥에 있는 애가 산소입니다.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구조가 되는 게 맞고요. 규산염 광물에서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규산염 사면체가 다양하게 결합하여 맞네요. 다 맞네. 자, 요거는 이제 독립형 단사슬 망상 구조가 되고요. 기본 단위 이름. 기본 단위는 규산염 사면체. 자, 다와 같은 결합 구조로 만들어진 광물. 요거는 망상 구조인데 망상 구조는 장석이나 석영이 있다. 그다음 얘는 판상 구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흑음모를 말하는 거고. 흑음모 판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상 구조가 맞죠. 탄소의 특징, 탄소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탄소 화합을 형성하는 게 맞고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최대 4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아, 탄소 원자 사이구나. 그러면 최대 3개입니다. 3개. 4개가 아니라 이거는 3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최대 3개까지, 3개까지. 탄소 원자 사이에서는 3중 결합까지 됩니다. 네, 일단 이해만 맞고요. 대부분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면 유기물인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무엇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이다. 무엇을 탄소, 여기는 탄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이건 탄소화합물이 아닙니다. 헥산이 뭔지는 뒤에 배우는데, 헥산은 사실 DNA, RNA를 말하는 거예요. DNA는 많이 들어봤잖아. 이게 탄소화합물 맞아요. 이거 맞고 이거 맞아요.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 배울 거고,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형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도 있고,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맞죠? 탄소의 연속적 결합으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형성되어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맞네. 지각의 주요 구성 원소인 규소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원소인 탄소의 공통점. 17쪽 아니고 14쪽이고
원자가도 다 4개 있는 거 맞고요. 산소하고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아닙니다. 다른 원소랑 다양하게 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